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주말은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보내고 온 월요일 아침은 여느 다른 날의 아침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시간들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지난 주말에는 네팔에서 우리나라 히말라야 등반대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고, 어제는 시신을 수습 중이라는 뉴스도 올라왔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오늘 첫 뉴스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축구 대표팀 평가전도 있었죠. 우루과이와의 8번째 A매치에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요즘 축구가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류현진 선수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말에도 참 바쁜 시간들이었네요. 오늘 첫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 사고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금요일이었죠. 우리나라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9명의 히말라야 등반대가 등반 중에 강풍에 휩쓸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등반대원들이 급경사면 아래로 추락을 하면서 한국인 5명과 현지 지원 인력이었던 분들 4명까지 총 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히말라야 한국 원정팀은 히말라야 구루자이말의 코리안웨이를 개척하기 위해서 꾸려진 팀인데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5일간 구루자이말 남벽에 신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섰던 팀이었습니다. 이번 원정대를 이끌었던 김창호 대장은 산악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국내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무산소로 등정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그의 도전 정신을 기리면서 전 세계 산악인들이 이분의 사고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현지 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일부 시신들이 수습이 됐고, 시신 수습이 모두 완료되면 카투만두로 옮겨진 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같은 산들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먼 곳들이죠. 해발 몇천 미터씩 하는 산과 봉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엄두도 내지 못할 곳들이니까요. 이런 곳들에 도전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 분들의 삶에 대한 도전에 경의를 표하고요.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으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디 영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요. 내년에 있을 선거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 내용이 많이 올라왔죠. 그 중에서 지난 주말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이 되었던 비나이 가문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나이 집안은 필리핀에서는 단연 손에 꼽히는 정치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인 제조마 비나이는 이 전 정권이었던 아키노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고, 큰딸은 현직 상원의원 낸시 비나이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엄청나죠? 그런데 지난 주말 동안 뉴스에서 이런 비나이 집안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던 내년 중간선거 출마자 등록 때문입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한 30년쯤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마카티 시장 선거에서 이 집안의 아버지인 제조마 비나이가 마카티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마카티 시장직을 12년간 수행을 하고 1998년 선거에서 자신의 부인인 엘레니타 비나이에게 마카티 시장을 넘겨주는데요. 그러니까 남편 비나이에서 부인 비나이로 마카티 시장이 바뀐 거죠. 이렇게 부인인 엘레니타 비나이 시장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마카티 시장직을 수행하다가 다시 2001년 남편인 제조마 비나이가 마카티 시장이 되고 그 후 2010년까지
마카티 시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간에 몇 개월 정도 잠시 시장직을 내려놔야 할 일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86년부터 2010년까지 약 25년간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마카티 시장직을 수행해 왔던 거죠. 그리고 2010년 대통령 선거에서 남편 제조마 비나이가 아키노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도전을 하면서 마카티를 떠나게 되지만 이 마카티 시장직은 이제 다음 세대인 아들 비나이가 맡게 됩니다. 2010년 6월 아들인 제조마 비나이 주니어, 준준 비나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아들이 시장이 되는데요. 이분이 1977년생이니까요. 33살의 나이에 필리핀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마카티시의 시장이 된 거죠. 이렇게 6년 동안 이 아들 준준 비나이가 마카티 시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아들 비나이 시장이 2015년 마카티의 과학고등학교 사이언스 하이스쿨 건물 공사비 스캔들로 인해서 마카티 시장직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선거 2016년 선거에서 바로 이 준준 비나이 전 시장의 누나인 아비가일 비나이가 출마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당선이 됐죠. 그래서 2016년부터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고 마치게 되는 것이 내년 2019년이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년 2019년 선거에서 마카티 시장 선거 출마를 놓고 동생인 아들 준준 비나이와 딸 아비가일 비나이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집안에서 이렇게 동시에 같은 자리로 출마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때문에 언론에서도 과연 누가 최종 후보자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이 형제들 간의 싸움이 곤욕스러운 것은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었을 텐데요. 지난 주말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던 아버지 제조마 비나이 전 부통령이 이 논란의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도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누나인 낸시 비나이도 이번에 상원에 재선 출마를 한 상태인데요. 필리핀이 아니었다면 벌어지기 힘들었을 이런 상황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내년 중간선거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필리핀 관광 통계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이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은 관광 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 중 하나죠. 이 필리핀의 관광 산업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사인 것 같은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을 맡고 있는 나라들 순위가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1위는 역시 중국입니다. 작년 2017년에 5,920만 명의 관광객이 중국을 찾았다고 하네요. 2위는 태국 3,250만 명입니다. 3위가 말레이시아, 4위가 일본, 그리고 5위가 인도네요. 인도는 1,450만 명의 여행객들을 맞았다고 하니까요. 숫자로는 많은 것 같은데 인도의 인구나 국가 규모로 봐서는 좀 아쉬운 숫자죠. 그리고 한국이 6위입니다. 1,323만 명이 한국을 방문한 건데요. 조사 결과에 달린 코멘트에서는 2017년에 사드로 인해서 중국에 한국 여행 금지령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았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시아에서 여행객 1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는 9위권인데요. 590만 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590만 명. 한국 국적의 필리핀 방문자들의 숫자를 통상 연간 1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필리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25%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네요. 오늘이 15일이니까요. 10월도 벌써 딱 중반을 넘어서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07년은 대한체육회 전신인 대한국민체육회가 만들어진 날인데요. 지난 주말부터 한국에서는 제9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죠. 우리 제필리핀 선수단도 이번 대회에 골프를 비롯해서 총 7개 종목 46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들 내시고 모처럼 맞게 되는 한국의 갈날씨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